자, 법률 3. 제3자 계약이죠. 제3자 계약.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법률 3이랑 법률 4 하고 바로 우리 넘어가자. 뒤에 있는 정치랑 지리는 넘어가서 과학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과학 먼저 할 거예요. 근데 3월 26일에 모의고사 보잖아. 그 전까지 과학을 어느 정도 해놓고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겠지. 사회 지문 말고 과학 지문 좀 할 거예요. 자, 법률 3 먼저 빨리 일단 봅시다. 자, 계약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게 항상 이제 풀다 보면은 뻔해. 채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채권에 대해서 야, 넌 풀어보고 있잖아. 채권 얘기 엄청 많이 나오지 않냐? 계약 얘기. 쌍방향에서 계약을 하는지 뭐 어떤 거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뭐 급양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채권 두 개 아니야? 금융상품하고 아니 금융상품으로서 채권을 파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권리를 그냥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하나예요. 자,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 행위로, 그래서 계약은 뭐다? 이게 법률 행위예요.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켜야 되는 거야. 뭐가 보장해주니까 법에서 보장해주는 거예요. 자, 청약 이건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낙 오케이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진다. 나 계약 너랑 계약할래요 라고 하면 오케이 너 나랑 계약하자 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뭐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특정인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에 따른 이행 의무를 포함한다. 이때 청구권에 따른 권리를 채권이라고 불러요. 야, 그래서 네가 방금 얘기한 거 있지. 금융상품으로서 채권이라며. 야, 결국에 채권은 뭘 파는 거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에 따른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에 따른 이행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데,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 당사자 양방에 채권과 채무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뭐 내용을 썼겠지?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이제 나는 이행해야 되는 채무를 지게 된 거고, 너는 이제 그 내가 이행해야 하는 채무에 대한 뭐를 가지게 됐어? 권리를 가지게 됐고, 그러면 뭐 쌍방 계약 조건에 따라서 얘가 해야 되는 일이 있겠지. 뭐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을 예를 들자면, 자, 이거를 내가 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이걸 팔기로 계약을 했어. 그럼 난 너한테 이제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 채무를 지게 된 거고요. 너는 나한테 이걸 이전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거지. 그럼 나는 너한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너는 어떤 채무가 생겼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계약 중에서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승낙의 주체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승낙의 주체가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청약의 주체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누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제3자로 하여금 해서 제3자가 이렇게 끼어들어왔단 말이지. 자, 제3자가 무슨 뜻이냐? 계약 내용이랑 사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3자란 말이지. 그러면 계약의 주체가 아닌 거예요, 제3자는. 그래서 승낙의 주체인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래. 얘를 위해서 그럼 누가 계약을 신청한 거야? 얘가 얘를 위해서 신청한 거야. 제3자를 위해서 청약의 주체가 계약을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오케이 사인을 한 요놈이 승낙의 주체가 되는 거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로는 일반적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계약 니네 그거 알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광고, 생명보험 광고거든? 엄마가 이렇게 마당에다가 아름다운 잔디에다 물을 쫙 뿌리면서 해맑게 웃고 있다고. 아이가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있고.
그리고 대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10억 어디서 나온 거게? 아빠 죽었어. 아빠 죽어서 사망보험금으로 10억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광고로 해서 조리돌림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고. 그 회사는 어디였지? 삼성보험이었나? 어디였을 거예요. 하여튼 욕 뒤지게 먹었어요. 자, 그래서 청약의 주체인 당사자와 승낙자가 제3자, 뭐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유가족을 위해서 계약을 드는 경우도 있다. 이게 생명보험 계약이고요. 그래서 뭐 신탁계약은 나중에 가시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대신 맡겨 놓는 거예요. 신탁은. 이 계약들은 청약의 주체인 요약자. 자, 이제 이름 바꾸면 되겠네. 청약의 주체는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를 거야? 요약자라고 부를 거야. 요약자가 제3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급양 기능과 급부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법률 관계를 간편화하는 급부 단축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 급부랑 급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앞에 지금 서술어가 뭐야? 아, 미안. 수식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급양 기능이나 급부 기능이나 여튼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네? 그러면 승낙의 주체가 제3자로 하여금 뭐를 주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 그냥 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돈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야, 이상하지 않냐? 얘가 얘한테 그냥 직접 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한 바퀴 거쳐서 가야 돼?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한단 말이지? 자, 이렇게 그냥 주면 증여지. 증여잖아. 증여는 대가성 없이 그냥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거든. 야, 우리나라 증여세 세냐 약하냐? 세요. 졸라 세. 자, 그러면 사망보험 계약도 그냥 상속을 유언으로 해놓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사망보험 계약을 드는 이유는 뭐냐? 증여세. 야, 상속세가 몇 프로 나가는 줄 알아? 50%야. 55% 정도 돼. 우리나라 상속세가 진짜 개빡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치면은 상속세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그냥 유언에다가 야, 나 죽으면 네가 가져라고 말하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유언장 써야 돼. 유언장 쓰고 그냥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야.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 받은 뒤에 법원 가서 이거를 쾅!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된다고. 귀찮냐 안 귀찮냐? 귀찮아. 세금도 많이 들고 귀찮아. 그런데 내가 그냥 얘한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해놓으면 이런 귀찮은 거 다 해결할 수가 있지. 계약 한 방에 다 끝난다고. 이러한 편리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급부 단축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요약자 있고 낙약자 있고 수익자 이렇게 셋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그러면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불할 채무 부담을 약속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주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채무를 부담을 약속하게 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이제 승낙의 주체를 누군지 감이 왔을 텐데 얘가 이름을 뭐라고 바꾸면 돼? 낙약자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돈 받는 수익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제3자가 이제 수익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계약 당사자이므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면 얘들아 계약은 법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지? 성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성인이어야 되고 낙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급부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된다. 자, 지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뭐가 생겼어? 계약 관계가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한 권리는 수익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주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얘가 뭐가 된다고?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낙약자지. 낙약자가 자, 이렇게 된다고요. 뭐에 대한인지 잘 봐야 돼. 계약에 대한이야.
얘는 그럼 계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 얘는 할 말 없어. 얘는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나중 가면 얘도 권리가 하나가 생기죠. 볼게요. 자,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로 권리 능력이 있기만 하면은 개인, 자연인이든 법인, 회사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수익자는 낙약자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수익자는 뭐가 없어?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익자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취소나 해지의 권리는 없고요.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라서 뭐를 받을 수는 있어? 이익을 받을 수는 있어.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 뱃속에 있는 태중의 태아여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재단 같은 회사, 뭐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자, 제3자는 근데 권리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민법 규정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때 생겨. 자, 그러면 수익자는 계약 원래 권리가 없었는데 언제 권리가 생긴다고? 의사표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돼. 낙약자에게 뭐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익에 대한 이익을 수령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계약에 대한 권리는 계속 없어. 뭐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돈에 대한 권리만 생기는 거야.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이익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제3자는 낙약자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급부에 대한 권은 가졌으니까 권리는 가졌으니까. 급부가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권리는 생겼으니까. 자, 이렇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조건이나 권리에 따른 이익의 취득 즉시성의 여부는 자,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언제 받을 건지는 뭐에 따라 다르다? 그냥 계약 바이 계약이다. 계약에 따라서 언제 받을지,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지는 회박에다 이거. 그냥 계약 바이 계약이라는 얘기.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계약 바이 계약. 대박이에요. 또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 그럼 여기서 채무자 누구냐? 낙약자가 채무자지? 채무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익 취득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면 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최고라고 써져 있는데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 물어보는 거야?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야, 너한테 나 이제 돈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수익자가 기간 내에 대답을 안 해. 야, 나 언제까지 주면 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취급하겠다? 안 받겠다라고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이제 보험회사야. 보험회사가 나한테 네가 아빠 죽었으니까 나 10억 언제 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엔 니네 아빠 죽었으니까 돈 언제 주면 돼 이거잖아. 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줘?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너는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병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서 금전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이걸 알고 오케이 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약자가 누구예요? 갑, 을, 병 중에 지금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미 나왔어. 얘가 을이야. 얘가 병이야. 그러면 요약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를 했단 말이지.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뭐를 넘겨줬어? 물권 변동을 해준 거지.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래서 부동산에 등기를 이전해줬다라고 이제 해도 되겠지? 등기 이전을 해줬어. 등기 이전을 해주는 순간 그러면 낙약자는 이제 뭐에 대해 누구한테 뭐 줘야 돼? 수익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갑과 병이 원래 뭐가 있었대? 이전에?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대. 이전에 채무 관계가 있었대. 얘네들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기억 부분은 요 그림을 그려봐라라는 얘기였던 거고, 이는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이외의 제3자인 병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으로, 맞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이는 이때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하고, 보상관계에 따라서 병이 매매 대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보상관계 계약에는 지금 병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 이전 매매 대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관계는 색깔이 좀 한정적이네. 이렇게까지만 무슨 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가 뭐에 기초가 돼? 근거가 되는 거지. 보상관계가 무효면 당연히 병도 돈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보상관계라고 하고, 보상관계는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기초이므로 이게 무효라면 병은 당연히 돈에 대한 이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상 을은 병에게 직접 극부해야 할 채무를, 말이 너무 어렵다. 을은 병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를 없애기 위한 자기 돈을 써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자, 봐봐. 그러면 을이 자, 갑한테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은 거지. 근데 현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을은 현찰을 만들어서 병에게 돈을 지급해야 돼. 현찰을 지급해야 된다고. 근데 미안해요. 저 현찰이 없어서 병한테 돈 못 주겠어요. 하면은 미쳤냐 갑이? 이 보상관계 자체를 하겠어? 자기 돈 써가지고 병한테 극부해야 할 의무를 을이 지지 않게 된다면 갑은 애초부터 이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 써야 되는 의무를 지녀야 돼. 그러니까 화재보험 같은 거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엄청 크게 났다며.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다 들었잖아. 자, 불이 났는데 지금 화재 피해액이 추산한 게 진짜 회사가 휘청거릴 만큼의 돈이란 말이야. 그래도 우리 회사 망하겠으니까 보험금 지급 안 할래요. 이거 돼? 안 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지고 있던 땅을 팔든가
아니 뭐 그냥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보상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약을 이미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뭐였다?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였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의뢰 출연은 갑과 의리 계약을 체결하는 원인이 된다. 됐지? 만약에 의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어. 의리 채무를 안 해.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야? 병에게. 지급을 안 했어.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없어. 어떻게 돼? 해제되겠지.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이제 부동산 등기를 받았는데 매매대금 지급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자 등기 넘어왔지 얘. 얘 등기 들고 있지. 그러면 나한테 돈을 안 줬으니까 병은 누구한테 따져야 돼? 요약자한테 따져야 돼? 낙약자한테 따져야 돼? 낙약자한테 따져야 돼. 채무를 불이행한 놈한테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요약자한테 가서 따지냐고. 얘한테 가서 야, 너 내가 부동산 등기 이전 받은 거 요약자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 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갑과 병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가관계는 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채무자인 을로 하여금 병에게 변제하다가 무슨 뜻이냐? 채무를 이행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없애는 게 변제야. 내가 채무를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면 뭐가 없어져? 제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채무에 대한 권리, 채권이 사라지게 되는 게 변제란 말이지. 그래서 변제해서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전에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보상 관계에 따라서 이전 채무 관계에서 병은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권자지. 이럴 때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고? 대가 관계라고. 그러면 대가 관계에 낙약자는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와 있어. 대가 관계는 누구 사이에만 이루어져? 약자랑 수익자. 그렇지. 얘네 둘 사이만 대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을은 이 대가 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대가 관계는 갑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매매대금이라는 이익을 채무자인 을 낙약자로 하여금 병에게 내게 해서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채권도 소멸하겠지.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대가 관계는 갑과 병 사이에만 존재하지. 그렇지? 계약 자체와는 여기 있는 계약은 무슨 계약? 보상관계 계약 얘기하는 거네. 보상관계 계약 자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전에 있었던 채무는 을이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병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를 받았어 낙약자가. 그런데 낙약자가 병한테 수익을 지급을 안 해. 그렇다 그래서 수익자인 병이 이 보상관계 없던 걸로 합시다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를 애초에 않았어. 뭐에 대한 권리만 있었어? 수익에 대한 권리, 매매 대금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권리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손배책 물으라고 을한테.
자, 또한 대가관계의 흠결 및 하자는 보상관계 계약 성립에는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대가관계의 흠결,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그래야 니네가 빠르게 알아먹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세원이랑 채원이랑 나 이렇게 셋이서 계약을 맺었다고 치자. 내가 갑을 병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너는 얘한테 돈을 넘겨줘야 돼. 근데 우리 둘 사이에는 내가 예전에 너한테 빌린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빌린 돈을 안 갚을 때 당연히 이자를 지급할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근데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아. 이거 사채업자야. 사채업자에서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불법적인 이자를 받고 있었어. 그걸 네가 알게 됐어. 그렇다 그래서 돈 안 줄 수 있어? 아니야, 관계 없어.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관계에 너는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신체 포기 각서를 썼든 뚜까 맞아서 어거지로 보상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됐든 니는 알 바가 아니야, 애초에. 그런데 다만 갑과 병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자 그러면 갑과 병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낙약자가 수익자,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돈을 지급해줘도 갑의 채무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어. 태하여도 상관없다.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병이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반환되어야지만, 자 갑이 부동산을 넘겨주고 얘가 매매대금을 병한테 줬는데 원래 있었던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얘는 다시 줘야지. 얘는 부당이득을 받아버린 거잖아. 아무 이유가 없는 돈을 받아버린 거잖아. 이러면 증여된다. 이러면 증여가 돼버린다고. 얘들아, 증여가 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 증여가 되면은 이거 증여로 판명되면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탈세하는 거잖아. 증여세 빼려고 지금 탈세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걸린 게 된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따로 이제 세무법을 적용해가지고 따로 와야 돼요. 그래서 권리 취득에 의한 이익은 당연히 반환이 돼야지. 갑이 미쳤다고 그러면 그냥 부동산을 공짜로 을한테 중개돼 버리잖아. 계약이 근데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목을 청구할 수가 없대요. 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라는 경우가 뭐냐면 이 보상관계 계약이 그냥 잘 끝난 거야. 적법하게 해제됐다라는 건 아무 문제 없이 보상관계가 잘 돌아가서 병이 돈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을은 다시 병한테 돈 토해내라고 할 수가 없지. 적법하게 해제됐는데.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위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해내야지. 위법이었으면 토해내야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용성을 제시했어. 어떤 기능을 한다? 제3자에게 급부 기능과 급양 기능과 급부 기능의 지급 절차 간소화 이런 유용성을 제시했어. 한계를 보완한 적은 없어. 한계 보완은 한 적이 없어.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에 대한 논쟁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순서대로 분석했어. 논쟁 요소가 나온 게 있기는 하니 논쟁 요소 딱히 없어. 순차적인 분석도 한 적 없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다양한 사례, 예시 사례를 보여준 건 맞다 이거야. 하나의 갑을 병해서 예시 사례를 제시를 해줬는데 이걸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냐?
여러 가지를 줬어야지 다양한 건데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하지도 않고요. 자, 사례 하나 줬는데 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낙약자를 중간에 끼는 것,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이를 구성하는 요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관계상의 특징,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고 언제 제3자가 채권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다 됐죠? 그럼 답이 4번이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적인 근거를 소개하고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가 뭐라고? 민법 정도는 나와 있어요. 민법 정도 나와 있는데 자, 민법이 바뀐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 달리 이익을 실제로 얻기 위한 요건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지, 당연히. 수익자는 계약 자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계약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수익자는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태아인 경우 이럴 수 있지? 권리 발생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얘들아, 이거는 알려줄게. 태아라든가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판명되는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 너희 법적 대리인 있잖아. 얘네 법적 대리인이 다 있지? 그럼 법적 대리인한테 가는 거야. 태아가 수익자로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한테 가겠죠? 부모님한테 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은 요약자에게 귀속된다라고 했으면 다시 요약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 딱히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취득의 여부를 위한 최고를 할 수가 있지? 최고할 수 있고, 수익자는 확답 가능한 기간, 자기가 마음대로 기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답 안 하면 안 받겠다라고 간주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죠. 취소 못합니다. 대신에 낙약자에 대해서 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지? 찾았다. 4번이에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는 모두 권리 능력이 있지만 수익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은 낙약자예요, 요약자예요? 요약자입니다. 요약자입니다. 밑에 문제 하나 더 있죠? 자, 아까 전에 이 상황, 요 상황, 부동산 얘기, 요 상황에서 율주야 여기 나오니? 나와요. 여기 나와? 네. 자,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지가 될 수 있죠. 대가 관계가 없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죠? 넘어가셔서 자, 갑과 을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병과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갑과 을이 아니라 갑은 을과의 계약에서 뭐가 있었다고? 이전에 채무 관계가 있었답니다. 자, 다음 병 수익자가 낙약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갑과 을 사이에 이 보상관계 계약이 당연히 유효해야 되겠지. 수익을 받는 근거가 보상관계였으니까 여기 써져 있죠? 됐죠? 자,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병이 채권을 취득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병이 채권을 취득하고 이익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이는 갑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대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갑과 을이
을의 계약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계약에서 원복 의무가 있는 병은 취득한 이익을 을에게 반환해야 돼요. 얘들아, 적법하다라는 거는 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야. 토해낼 필요도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죠. 자, 계속 볼게요. 자료 1. C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A는 자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C. 이거 그냥 이거네. 이건 그냥 가불병이네.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쓰면 되겠다. A.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면 B. 그냥 C 이렇게 되는 거네. A, B, C 이렇게 가는 거네. 지급하는 계약을 B와 체결하였다. B는 C에게 매매대금을 수령할지를 독촉한 통지. 그러니까 최고를 했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얘가 의사표시를 안 했어. 이거 거절한 거죠.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거. 이후에 B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약정을 어겼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어요. 자, B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이 전부 다 해제됐어. 그러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병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 얘가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계약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돈 다 원복해야지. 유학자랑 다 이제 계약 없던 상태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548조 1항이었잖아 이게 원상복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자, 지금 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거죠. 자,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효과를 별도의 수익자에게 미치게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0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통설과 특수계약설이 대립 중인데요. 그러면 통설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나 다만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뭐를 해야 돼? 반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선 제3자가 수익에 대한 뭐를 안 해도 된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통설에서는 그 10억을 받았습니다 계약도 제3자 계약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특수계약설에선 제3자가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상의 계약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고 상법상 특수한 보험계약이라고 본대요. 자, 그러면 특수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를 안 해도 된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는 수익자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 의사표시 할 필요 없어. 근데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는 통설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뭐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 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태아가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 태아가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료 1에서 A는 B에게 출연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약자로 여기까지 문제 없지?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C에 대한 A의 채무는 변제되지가 못했어요. 자, 변제가 될 거면은 뭘 받았어야 돼? 병이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단 말이야. 맞는 말이죠? 채무는 그대로 남았어요. 대가관계가 성립을 못했잖아요. 넘어가서 B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A와 보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낙약자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계약 해제는 A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 자체가 지금 누구랑만 돼 있어요? A, B 둘 사이에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 1에서 C는 A와 대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익자이지만 괜찮죠 여기까지는.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군. 맞아요. 왜요? G가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절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나약자는. 이거 의사표시 안 해서 맞는 말이야. X는 줘야 되겠지. 손해배상. 적법하면 안 해도 되는. 아 적법하게 이 해제가 됐다. 적법하게 해제됐으면 원복이 기본이겠죠. 원복이 기본이겠죠. 그럼 대가 관계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겠군. 맞아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자, 자료 2의 특수계약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청약자, 요약자와 수익을 얻는 자, 수익자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다른 계약을 주장하는 거야. 보험 특수설, 이 특수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통설도 마찬가지, 수익자와 요약자가 다르다라는 건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충돌이 나는 지점이 어딘데? 의사표시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에 대해서 다른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쟁점이랑 다른 거를 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4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련돼서 통설과 특수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줄여놓을까 보이죠? 자, 자료 2의 특수계약설에서는 제3자가 수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특수한 계약이라고 보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 4번이랑 선지 5번이 사실 대치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법률 4입니다. 잠깐만 영상 끊었다가 갈게요.